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야지. 마당 있는 전원주택 하나 짓고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고추도 심고 저녁이면 고즈넉한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차 한 잔 마시리라. 아침에는 산새 소리에 눈을 뜨고 밤에는 별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살.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도심의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지내다 보면 늘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만 보게 되지요. 마음속에서는 늘 은퇴하면 꼭 전원주택에서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분은 60대 초반에 과감히 도시 생활을 접었습니다. 평생 번 돈으로 강원도의 한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지요. 와,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사시겠다라고. 그분도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을 바라보며 숨쉬는 공기가 도시와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직접 키운 토마토와 오이를 따먹을 때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어야 1년, 많아야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전원주택의 가장 큰 현실은 관리의 늪입니다. 봄이 되면 잡초가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하루만 방심해도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허리가 성취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풀을 뽑다가 무릎이 붓고 허리가 굽습니다. 도시에서라면 그냥 화단 관리비 몇천 원만 내면 될 일이 여기서는 매일 쪼그려 앉아 풀을 뽑아야만 집이 유지됩니다. 여름은 더 심각합니다. 모기, 날파리, 개미, 심지어 진드기까지 들끓습니다. 방충망을 붙여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저녁이면 불빛에 이끌린 날벌레들이 창문에 수십 마리씩 붙습니다. 한밤중에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에 놀라 깨는 일은 흔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새소리에 눈을 떴는데 나중에는 벌레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고요. 가을이면 낙엽이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낙엽이 떨어져도 청소부들이 치워주지만 전원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과 배수관이 낙엽으로 막히면 곰팡이가 피고 작은 비에도 물이 역류합니다. 결국 삽과 빗자루를 들고 하루 종일 낙엽을 치워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골칫거리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제설차가 다녀가지만 전원주택에서는 삽으로 치워야 합니다. 한번 방심하면 집 앞 계단이 빙판길로 변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노부부는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전원주택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하루도 쉴 수 없는 노동 현장이 됩니다. 하지만 관리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관리실에 전화하면 됩니다. 몇 시간 안에 기사님이 와서 고쳐줍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에서는 다릅니다. 직접 업체를 찾아 전화하고 기사님과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 오면 기사님은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떨며 지내야 합니다. 수도가 얼어도 전기가 나가도 화장실이 막혀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고장난 순간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이 내 몫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이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에 살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내 숨결이 흰 김으로 나오는 걸 보며 울었습니다. 집이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괴롭히더군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까지의 거리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단 5분, 10분의 차이가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큰 병원이 10분,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응급차가 와도 병원까지 30분, 40분이 걸립니다. 한 환자는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으로 119를 불렀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공기는 맑지만 병원이 멀다는 사실이 목숨을 위협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공기 좋은 곳보다 중요한 것이
병원과 약국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처음에는 고요가 좋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는 정적이 되고 정적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창밖을 아무리 내다봐도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집은 걸어서 10분 거리. 도시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라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런 일상이 없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말도 혼자 하고 아픈 것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텃밭은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가두는 감옥이더군요. 처음 전원주택으로 내려갈 때 자녀들은 약속합니다. 주말마다 갈게요. 가까우니까 자주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도로가 막히면 2시간이 걸리고 대중교통은 하루 몇 번뿐입니다. 날씨가 굳으면 더더욱 발걸음이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라는 말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점점 기대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 집은 결국 나 혼자 사는 집이구나. 손주 얼굴을 보려면 내가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떠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팔리지 않는 집에 덫입니다.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때 많은 분들이 집을 팔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사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쏟아지는데 정작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3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을 1억 5천에 내놨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격을 더 낮춰야 했는데 중개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임대 놓으세요. 하지만 임대를 원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도시의 편리함을 원하지 외곽의 불편한 전원주택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원주택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팔리지 않으니 도시로 나갈 자금도 묶여버립니다. 몸은 점점 불편해지는데 집은 나를 도시에 돌아가지 못하게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원주택은 몸이 건강할 때만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젊을 땐 풀을 뽑을 힘도 있고 눈을 치울 기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어가면 더 이상 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는 멋진 정원이나 넓은 마당이 아니라 내 몸이 편한 집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라 가까운 병원과 약국이 필요합니다. 집은 보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으로 즐기는 집이 아니라 몸이 편안한 집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집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전원주택 대신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빌라에 산다고 하면 왠지 기죽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훨씬 낫다고, 빌라는 어두컴컴하고 불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아플 때 계단은 짐승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집은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3층이 마치 높은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 저층 아파트는 노후의 황금 입지로 꼽힙니다.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용함입니다. 빌라는 층수가 낮고 세대수도 적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보다 소음이 적습니다. 최근 신축 빌라는 방음이 잘 돼 있어 아파트보다 더 조용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아이들 뛰는 소리,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보다 잔잔한 평온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둘째, 생활의 가까움입니다. 시장은 걸어서 몇 분, 병원은 길만 건너면 있고 약국과 버스 정류장이 집 앞에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예쁘지만 약 하나 사러 나가려면 차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슬리퍼만 끌고 나가도 일상이 해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움이 편리함이고 편리함이 곧 자유입니다. 셋째, 집이 몸에 맞는다는 점입니다. 넓은 집은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쓰지 않는 방이 많아도 그 방은 청소해야 할 공간으로 남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는 불필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작은 집은 덜 불편하고 덜 지치게 합니다. 내 몸에 맞게 단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언제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지만 도심안의 집은 다릅니다. 필요할 때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급할 땐 매각도 가능합니다. 언젠가 팔 수 있다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집, 이 자유야말로 노후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아파트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계단 없는 빌라가 더 부럽습니다. 형님, 여기까지가 610장 약 1350단어 확장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115장 실버타운의 변화와 선택 기준, 실제 사례로 넘어가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전원주택의 현실을 경험한 뒤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예전에는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노인들만 모여 사는 어쩐지 쓸쓸하고 갇혀있는 느낌의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아빠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노인네들만 있는 곳은 더 우울해져요라고 반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실버타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노인 시설이 아니라 노후 라이프 센터라고 부를 만큼 생활 전반을 돌봐주는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영양을 고려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협약병원과 연결되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실버타운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 프로그램, 미술음악 감상, 영화 상영, 독서 모임, 취미반까지 마련돼 있어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주한 어르신들 중에는 여기 와서 더 바빠졌다, 친구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기대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실버타운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 고르면 돈만 잃고 불편함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고를 때는 반드시 4가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가입니다. 단순히 간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가 가능한지, 협약된 병원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홍보만 요란하고 막상 응급차가 오기까지 한참 걸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비용이 합리적인가입니다. 민간형 실버타운은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드는 곳도 있고 입소금만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공공형 실버타운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식사 포함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환경이 안전한가입니다. 마트, 병원, 공원 같은 기본 생활 인프라가 도보 생활권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겉보기엔 좋은데 외곽 깊숙이 지어져 있어 교통도 불편하고 마치 고립된 생활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넷째,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가입니다. 민간 운영 중에는 입소금을 받고도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따라서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이나 신뢰할 만한 재단인지 재정적 기반이 튼튼한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실버타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LH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대전,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입주 조건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저렴하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와 안전 손잡이, 응급 호출 장치 등 고령자 맞춤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로당과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 어르신들이 교류하며 지낼 수 있고 관리 사무소도 상주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과 복지시설이 가까워 혹시 모를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머니도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오셨고 기초연금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시더군요. 형님, 중요한 건 이건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는 사람만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현실일 뿐이지요. 그렇기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떨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둘째,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서류 작성과 절차를 도와줍니다. 혼자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가도 됩니다. 셋째, 모집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고가 열렸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곳곳에 이런 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공급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들으셨다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예전 세대처럼 자녀와 무조건 함께 살겠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살며 외로움에 지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는 안 산다. 그러나 멀리서도 안 산다. 자녀의 집에서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 급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작은 전세집이나 월세집을 구합니다. 함께 살면 생활 방식이 달라 불편합니다. 사소한 일로도 부딪히기 쉽습니다. 손주 키우는 문제, 생활 패턴의 차이, 집안의 주도권 문제로 괜히 마음만 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살면 아플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응급 상황에서 연락조차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적당히 가까운 거리를 선택합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하고 찾아올 수 있는 거리. 이 거리가 부모와 자녀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살기 좋은 동네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례를 분석해보면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도보 10분 안에 작은 의원이 있고 차로 15분 안에 응급실을 갖춘 중형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도 위급할 때는 단 몇 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둘째,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약국에서 약을 타는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필요합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버스를 타고 30분 나가야 장을 볼 수 있다면 그 집은 감옥과 다름없습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시장, 마트, 약국이 있는 동네야말로 진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셋째, 주거 구조가 몸에 맞아야 합니다. 계단 많은 집은 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이 들어서는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 혹은 1층 구조가 최적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훌륭한 노후 주거지가 됩니다. 넷째, 사람이 있는 동네여야 합니다. 경로당, 주민센터, 문화센터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길을 나서면 반갑게 인사하는 이웃이 있고 함께 운동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네야말로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은 곳입니다. 실제로 인기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이런 조건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리, 하남, 고양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서울과 가깝고 생활 인프라와 병원이 잘 갖춰져 있으며 전세 1억 5천이면
작은 빌라나 저층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 호재가 있어 교통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순천, 포항, 아산 등이 꼽힙니다. 순천은 조용하면서도 종합병원과 시장이 가까워 생활 기반이 안정적입니다. 포항은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어 깔끔하며 큰 병원과 공원이 있어 노후에 적합합니다. 아산은 온천지대라 건강요법을 즐길 수 있고 서울과도 가깝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동네라는 점입니다. 즉,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는 뜻이지요. 결국 이제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생활을 사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싸도 불편하면 삶이 피곤해지고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외로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집이 내 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동네에서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원주택은 젊을 때의 꿈일 뿐 노후에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 없는 빌라와 저층 아파트는 작지만 몸에 꼭 맞는 집입니다. 실버타운과 LH주택은 정보만 알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와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따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과 생활 중심의 동네를 고르는 것입니다. 노후의 집은 남을 위한 집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위한 집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과 맺는 이 작은 연결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노후, 그것이 제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형님, 이제는 어디가 예쁜가가 아니라 어디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가를 묻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